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수익 방식에 있어서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수익환원법이죠. 그리고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수익분석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를 좀 해 두셔야 되겠는데요. 우선 수익환원법은 개념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이죠.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환원법인데, 이때 우리는 환원 이율로 환원하겠죠. 자, 환원 이율로 환원하고 또 할인율로 또는 할인을 하겠죠. 할인율로 할인해서 이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환원법인데, 대상 물건의 가액이 수익가액입니다. 자, 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 안정적이다. 자, 요 네모 안에 들어올 말도 한번 출제했었죠. 안정적일 때 환원 이율이 높으면 수익가액은 낮아요. 그리고 또 환원 이율이 낮으면 수익가액은 높죠. 그래서 환원 이율과 수익가액은 서로 역관계에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또 요 네모 안에 들어올 말이 무엇입니까? 요것도 출제를 많이 하죠. 요 네모 안에 들어올 말이 무엇입니까? 또 박스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오느냐, 이 내용도 우리 출제를 자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내도요, 계산 문제는 또 이 왼쪽에서 출제를 많이 하죠. 오른쪽보다 왼쪽에서 계산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수익환원법을 구성하는 3요소로서는 우선은 순수익이 있겠죠. 순수익. 자, 순수익이 있겠고, 이 환원 이율이 있습니다. 환원 이율. 그리고 수익가액을 구하는 우리가 환원 방법이 있겠죠. 이 수익을 우리가 환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수익환원법의 3요소인데, 순수익은 항상 연간 단위를 기준하죠. 우리 순수익은 연간, 월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단위로 우리가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에 귀속되는 적정한 순수익인데, 자, 그래서 순수익을 보면은 예상되는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예상되는 순수익은 예상되는 총 수익에서 예상되는 총 비용을 뺀 것을 의미하겠죠.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가능 총소득. 자, 이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에서 뭐를 빼죠? 공실을 빼죠. 공실 및 불량, 부채에 따르는 대손 충당금을 공제하고 기타 소득, 영업 외에 수입을 더해주면은 유효 총소득이 나오죠. 유효 총소득에서 또 뭐를 빼죠?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인 영업 경비를 공제해주면 순 영업소득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구하는 순수익을 이렇게 구해서 이쪽으로 대입시켜주는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익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자, 요거는 순수익에 있어서 이 개념을 보는 문제고, 순수익의 성격은 뭐죠? 우선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나머지인 자녀 수익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녀 수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나오면은 수익
배분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또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이니까 또 미래 수익의 성격인데 미래 수익은 또 예측이 가능해야겠죠. 또 예측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순수익의 성격은 잔여 수익이면서 미래 수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 보면은 자,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면은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면은 직접법이죠. 자, 직접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사례 부동산 직접 구하기 어려우니까 사례 부동산을 우리가 최근에 유사한 사례 부동산으로부터 구하는 간접법이 있습니다. 간접법. 자, 간접법이 있고 자, 그리고 또 잔여법이 있죠. 잔여법. 자, 이 잔여법은 수익환원법에서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토지와 건물이 결합됐습니다. 자, 이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부동산이죠.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부동산의 순영업소득, 이 순수익에서 뭐를 빼죠? 우리는 건물에 대한 순수익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순수익을 빼면은 토지에 대한 순수익이 나오죠. 자, 이러한 토지에 대한 순수익을 통해서 토지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토지 잔여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복합부동산의 순영업소득에서 토지에 대한 순수익을 빼면은 건물에 대한 순수익을 구할 수 있죠. 이 건물에 대한 순수익을 통해서 건물 가치를 구하는 건물 잔여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복합부동산의 순영업소득이 토지 순수익, 건물 순수익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분리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분리하지 말자. 건물, 토지 순수로 분리하지 말고 이 순수익을 바로 우리는 환원을 해서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부동산 잔여법이죠. 분리하지 않고 바로 부동산 가액을 구하는 부동산 잔여법입니다. 그래서 토지 잔여법이나 건물 잔여법이죠. 뭐 토지 건물 순수익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그 결함, 이 결함을 우리는 보완을 한 이론이죠. 보완을 해서 나타난 이론입니다. 그래서 분리하지 않고 순영업소득을 바로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구하는 이 부동산 잔여법도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 수익환원법은 특히 뭐에 적용한다? 이 수익성 부동산에 적용합니다. 이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인데 수익성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 광업용 부동산인 기업용 부동산과 임대용 부동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수익성 부동산에 적용을 하는 게 수익환원법이다. 자, 그래서 이 기업용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에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분석법은 자, 수익환원법은 26회 시험에 개념 출제했고 또 수익분석법은 27회 시험에 개념을 출제했었죠. 자, 수익분석법에 의해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수익임대료 또는 우리가 수익임료인데 자, 이 수익분석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물었습니다. 자, 일반 기업인데 수익분석법은 이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업용 부동산에만 적용합니다. 수익분석법은 임대용 부동산은 적용하지 못하고 이 기업용 부동산에만 적용한다. 그래서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해서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 물건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그 순수익,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의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분석법이라고 하죠. 자, 개념 정도만 확인해 두시고 필요재경비는 적산법의 필요재경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익분석법은 기업용 부동산에만 적용하고 있고, 자, 수익환원법에서 여러분 순수익 관련된 내용을 배우셨죠? 이 환원이율과 수익환원법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이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환원이율, 출제를 많이 하고 있는 환원이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